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길가메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마케도니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케도니아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 또는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을 나이 순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에피루스의 왕 네오프톨레미오스의 딸이었고, 올림피아스는 오르페우스와 디오니소스의 광적인 제사의식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뱀을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생활은 성격 차이와 필리포스 즉 아버지의 바람기로 인해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탁월한 군사 지도자이자 냉철한 실리주의자였던 아버지와 신비주의적이고 격정적인 성향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의 상반되는 성격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12살 때의 기존 장군들도 실패한 소의 머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케팔라스라고 하는 사나운 말을 제압하여 인도의 히다스페스 강에서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하는데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로부터 처음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13살 때부터 약 3년간 할아버지인 아민타스 2세의 궁정의사였던 니코마코스의 아들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아서 원정길에 많은 학자를 데리고 가고 문화에 대한 존중과 애호는 스승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잘 때도 그 책을 칼과 함께 베개 밑에 넣고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평생 동지로 또는 애인이라고 오해받는 헤페스티온을 만난 것도 이때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BC 338년 즉 18살 때에 처음으로 카이로 네이아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BC 336년 46세 때에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호위병에 의해서 피살되자 군대의 추대를 받아서 20살에 왕으로 즉위합니다. 자, 20살의 알렉산더 왕은 헬라스 연맹의 맹주로 뽑히긴 했으나 이때 테베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 반란을 일으킨 테베를 본보기로 철저히 파괴하고 BC 334년 22살 때에 드디어 동방원정, 즉 페르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떠나기 전 전 재산을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출정식 겸 문화축제를 열고 학문과 예술 종사자들도 함께 원정길에 오릅니다. 이때의 일화도 유명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뒤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케도니아의 군과 그리스 동맹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보병 3만에 기병 5천 규모였으며 알렉산드로스는 주력 기병, 창기병, 투창병, 궁수, 중무장, 보병, 경보병 등 다양한 부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운영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마르마다 해협을 건너자마자 해협으로 유입되는 그라니코스 강변에서 페르시아군과 싸워서 첫 승리를 하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을 해방하였으며 사르디스 그 밖에 땅을 점령한 뒤에 북시리아를 공략했습니다. 이렇게 점령하는 동안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썰어서 풀었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기원전 333년 11월 23세 때의 두 번째 전투인 이수스 전투에서 약 4만 명의 페르시아군을 4만 명으로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을 섬멸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겨우 탈출할 수 있었고, 이 전투에 다리우스 왕의 어머니 시시감비스하고 왕비였던 스타테리아, 또 그다음에 두 공주 왕자 등도 사로잡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들 가족을 매우 정중하게 대우했다고 합니다. 후에 생포된 다리우스의 두 딸 중 한 명은 그대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내가 되고, 다른 한 명은 알렉산드로스의 절친인 또는 동성애자라고 할 수 있는 헤파이스트 티온의 아내가 되기도 하죠. 자, 이소스의 패배 뒤에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에게 강화를 제의합니다. 이 제의는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땅을 모두 양보한다는 것과 자신이 가족의 몸값으로 1만 탈렌트를 지불하겠다라는 제안이었는데, 이는 지금으로 치면 대략 3천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의 부하였고 장군이었던 파르메니온과도 이 대화도 굉장히 유명한데 뒤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기원전 332년 24세 때에 페르시아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는 페르시아 함대의 기지였던 티루스 또는 티레라고 하는데를 점령하는데 바다를 건너려다 보니까 힘이 들어 바다를 아예 메꾸고 공성전에 메꾸고 공성전하는데 7개월이나 걸립니다. 티레는 물론 이어서 있는 도시인 가자 지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시리아, 페니키아를 점령해 갑니다. 331년 25세 때 당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는 이소스 전투 이어서 티레라든가 가자 지역의 파괴의 소식을 듣고 알렉산드로스의 이름만 듣고도 겁에 질려서 대항은커녕 바로 항복했으며, 자,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하구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즉 1호점을 개설하고 1000km가 넘는 사막을 거쳐서 아몬 신전에까지 가서 직접 참배합니다. 자, 아몬 신전에서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는데, 이후로 그는 세계 만민주의 또는 만민 동포 간의 사상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BC 331년 25세 때 다시 군대를 돌려서 다리우스 3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현재 이라크의 모술 근처인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두 번 큰 전투는 두 번째죠. 이소스에 의해서 두 번째 큰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과 싸워서 역시 대승을 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이 지휘하던 박트리아 기병대와 그리스 용병들을 이끌고 역시 메디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BC 330년 26세 때에 알렉산드로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바빌론을 거쳐서 수사로 이르러서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계획된 수도 왕궁인 페르시아의 도시라고 하는 페르세폴리스라는 궁전을 불태웁니다. 화재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으나 알렉산드로스는 화재가 난 뒤에 후회하고 수도를 바빌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다리우스가 측근 베소스에게 살해되자 정중하게 장사 지내줌으로써 페르시아 제국의 진정한 지배자가 됩니다. 이후 그는 동방의 전제군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귀족들을 등용하고 스스로 페르시아의 전통 의상을 입고 페르시아의 예법에 따라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동양의 전제군주에게만 하는 풍습이었는데 그를 따라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예법에 젖어 있던 마케도니아의 군 장군들로부터는 많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장군들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또는 배반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이때부터 처단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유모의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친했으며 수많은 전장의 전우이기도 했던 특히 그라니코스 전투 때는 자기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던
절친인 클레이토스를 살해까지 하고 죄책감에 절망 사로잡혀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329년 27세 다리우스를 죽인 베소스를 체포하여 두 나무를 휘어서 거열형으로 엄단 처형을 합니다. 이어서 박트리아 귀족 딸인 록사네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지원자만을 거느리고 다시 동쪽으로 원정 나갑니다. 기원전 326년 이란 고원을 지나서 히다스페스 강에서 파우라바, 나라 이름이죠. 파우라바의 포르스 왕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전쟁을 합니다. 열대 밀림에 무더운 날씨, 맹독의 열대성 동물들, 거기다가 거대한 코끼리에 부딪혀서 큰 희생을 치르고 겨우 승리합니다. 끝까지 용감히 싸운 포르스 왕을 파우라바 지방관에 임명을 하고 부상을 당한 그의 마 부케팔로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자 히다스페스강 근처에 도시를 세우고 나라의 이름을 부케팔리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어서 인더스강에 이르렀으나 오랜 전쟁과 풍토병 및 장마에 지친 군사들의 진군 거부로 11월 인더스강을 따라서 남하여 이듬해 7월에 인도양에 도착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세폴리스를 거쳐서 324년 32세 때 수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을 기념하고 그리스와 오리엔트를 통합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인과 페르시아인의 혼인을 장려하여 약 80여 명의 장교가 모두 페르시아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1만 명의 사병들도 페르시아 여인들과 합동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친구인 헤파이스티온과 이스투 전투에서 얻은 다리우스 3세의 딸들 바르네시네하고 페티스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8개월 만에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갑자기 죽습니다. 알렉산더는 사흘 밤낮을 헤파이스티온의 시신 옆에서 뜬누르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삶의 희망과 자제력을 잃고 공황 상태와 정서 불안에 시달리면서 날이 갈수록 성격이 괴팍해지고 잦은 일도 쉽게 부하들을 처형까지 합니다. 후에 알렉산드로스는 다른 사람은 내가 왕이라서 사랑했지만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은 나에게 사랑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우정이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동성애자라고 하면 의문점도 해소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BC 423년 바빌론에 도착해서 그는 제국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크린토스 등과 세적으로 재편하고 알렉산드로스에 의한 동군연합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페르시아인들을 적극 등용하는 등 페르시아인과 마케도니아인의 융화를 도모합니다. 아라비아 원정을 계약하고 해군 제독이었던 네아르코스와의 파티로 아침까지 술을 마신 뒤에 복부 통증과 마비와 고열이 계속되다가 일주일 만에 그는 말을 못하다가 결국 10여일 앓다가 BC 323년 6월 10일경 33세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의 사망 원인은 여러 설이 있죠. 2003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또는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죽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최근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은 여로 베라트름 알룸이라고 하는데, 여로라는 독초의 와인 때문에 길레발의 증후군이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 이유인즉 죽기 전 6일 동안 완전히 마비된 가사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계자에 대한 말은 크라티스토, 즉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라고 일설에서는 말을 하지만 말을 못하던 사람이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지 의문점이 있죠. 이것은 아마 후대에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대로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제국은 살아남은 휘하의 1세대 장군들 간의 전쟁, 일명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합니다. 디아도코이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기원전 323년 바빌론 회의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인 필리포스 3세. 자, 이 친구는 정신미약, 간질이라고도 따라합니다. 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실 부인인 록사나의 알렉산드로스 4세 두 명을 공동의 왕으로 하는 이왕 체제를 결정했지만 알렉산더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후계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후계자 전쟁의 1, 2차의 전쟁은 통합파하고 분할파 간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3, 4차 전쟁은 제국 통합파가 몰락한 뒤에 분할파들 간의 대결로 약 50여 년간의 이어진 대결로 그리스, 즉 안티오코스죠. 자, 셀레우코스의 시리아,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집트 등 세 왕국으로 크게 재분할됩니다. 알렉산더의 일족은 알렉산더가 죽은 지 약 14년 이내에 모두 암살당하고 후계자들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움에 지쳐서 서쪽의 세 나라는 BC 30년경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가 클레오파트라죠. 로마에 병합되면서 완전히 로마로 합쳐졌고 합쳐지게 되는데 이 시대를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죠. 자, 동방 지역은 박트리아와 파르티아가 일어났다가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죠에게 편입이 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시신은 페르디카스가 바빌론에서 왕도 페라로 이송하던 도중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즉 이집트 왕조에게 강탈돼서 미라로 이집트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도 그 무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운동 매일 하시고, 다음은 세 번째 알렉산드로스 뒷얘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